안녕하세요. 책의 사랑을 싣고입니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의사와 정신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삶이 버겁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 이 책은 조용히 물어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자,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볼게요. 의사와 정신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에밀 프랭크가 1946년에 출판한 책이다. 이 책은 프랭클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기 이전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아우슈비츠와 다우 등 여러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기억으로 복원하고 해방 이후 완성한 작품이다. 프랭클은 수용소에 끌려갈 때 원고를 외투 안에 꿰매어 가지고 들어갔으나 다른 수감자들에 의해 버려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용소 생활의 처절한 경험 속에서도 종이 조각들을 모아 기억으로부터 원고를 다시 써내려갔으며 이 행위 자체가 그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이자 의미가 되었다고 훗날 고백했다. 그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책의 사상이었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 이 책은 프랭클이 창시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고도 불리는 실존적 심리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저작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은 빈의 제3심리치료 학파로 불리는 로고테라피의 철학적 임상적 원리 전반을 담고 있어 프랭클의 다른 저작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실존적 분석의 기초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세 가지 차원. 프랭클은 인간을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나 심리적 존재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 신체, 심리, 정신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기존의 정신분석학은 심리적 차원에만 집중했고 행동주의 심리학은 신체적 차원에 치우쳐 있었지만 프랭클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정신적 차원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 정신적 차원은 단순히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의미를 추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랭클은 이를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고 부르며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 너머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닫혀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실현해야 할 의미를 향해 열려 있다. 자유의지와 의지의 의미. 프랭클 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의지의 자유이다. 그는 인간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결정론적 심리학 모든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 충동이나 환경적 조건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프로이트가 인간을 쾌락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아들러가 권력 의지에 이끌리는 존재로 규정한 것과 달리 프랭클은 인간의 근본적 동기를 의미에 대한 의지로 본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며 이것이 좌절될 때 실존적 공허감이 생겨나고 신경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랭클은 현대인 다수가 실존적 공허를 경험한다고 진단한다. 이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본능도 인간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깊이 연관된다. 이 공허감은 권태, 무기력,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때로는 과도한 쾌락 추구나 권력 욕구로 변형되기도 한다. 실존신경증은 이런 실존적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신경증이다. 일반적인 심리적 신경증과 달리 실존신경증은 단순히 약물이나 전통적 심리치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접근, 즉 로고테라피가 필요한 영역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가 개인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 속에 이미 내재하여 있으며 인간이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미는 주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의미에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그는 이를 삶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답하는 것으로 비유한다. 삶의 의미를 묻기보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삶에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가치 범주로 분류한다. 첫째, 창조적 가치이다. 이는 무언가를 세상에 만들어내거나 행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직업, 예술, 봉사, 돌봄 등 생산적인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인간은 무언가를 창조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에 기여했다는 충족감을 얻는다. 둘째, 경험적 가치이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미를 얻는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예술 작품을 통해 감동을 받거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프랭클은 특히 사랑을 경험적 가치의 가장 깊은 형태로 본다. 셋째, 태도적 가치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어떤 태도로 맞서는가에서 실현되는 의미이다. 질병, 죽음, 극한의 상실 앞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 속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 프랭클 사상의 핵심이다. 의미의 유일성과 개별성. 삶의 의미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순간 속에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단일한 답은 없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상황에서 자신만이 실현할 수 있는 의미에 직면해 있다. 이 유일성은 인간 존재의 대체 불가능성 IRREPLACEABILITY과 연결된다. 누구도 대신 당신의 삶을 살아줄 수 없으며 당신의 사명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프랭클의 사상에서 가장 도전적이고도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 고통의 의미이다. 그는 고통 자체를 무조건 제거해야 할 부정적 경험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불필요한 고통은 없애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 죽음, 질병, 운명적 상실 앞에서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느냐가 삶의 가장 고귀한 성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태도적 가치이다. 수용소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같은 굶주림과 폭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내면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지켰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 차이는 외적 환경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부여한 의미와 태도에 있었다. 프랭클은 비극적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삶의 비극적 측면, 고통, 죄책감, 죽음, 소위 비극의 삼위일체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값싼 낙관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의 실존적 조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간적 가능성에 대한 신뢰이다. 고통은 성취로 전환될 수 있고 죄책감은 자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죽음은 삶을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살도록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프랭클에게 있어 인간의 위대함은 고통 없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붙들고 나아가는 데 있다. 자살과 안락사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다.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며 치료자의 역할은 환자가 그 의미를 다시 찾도록 돕는 것이다. 그는 자살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존재가 대체 불가능하며 그의 미래 안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락사에 대해서도 프랭클은 신중하고 반대적 입장을 취한다.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태도적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의사는 그 가능성을 섣불리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질로만 판단될 수 없다. 노동은 삶을 어떻게 채우는가, 일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를 단순히 경제적 생산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일은 창조적 가치의 핵심적인 실현 방식으로 사람이 세상에 자신의 고유한 흔적을 남기는 수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업 그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미는 그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 그 일에 임하는 태도,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성 속에 있다. 어떤 직종이든 그 일을 통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기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 안에 의미가 있다. 단조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일 자체보다 어떻게 그 일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실업과 실존적 문제. 실업 상태 역시 임상적으로 중요한 실존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본다.
직업을 잃은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목적 의식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는 실업신경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단순한 심리적 우울이 아니라 의미의 공백에서 오는 실존적 위기로 이해한다. 치료적 접근 역시 여기서는 달라져야 한다. 경제적 보상보다 환자가 자신의 시간과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 봉사 교육, 창작 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인간관계와 진정한 사랑. 사랑을 경험적 가치의 가장 높은 형태로 본다. 사랑은 단순히 성적 본능의 표현 프로이트이거나 소속감의 욕구아들러가 아니다. 프랭클에게 있어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향해 열리는 행위다. 육체적 에로스나 심리적 감정을 넘어 상대방의 본질적 존재와 잠재성, 그 고유한 가치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사랑을 세 층위로 나눈다. 첫 번째는 성적 에로스 몸의 차원. 두 번째는 감정적 에로스 심리적 차원. 세 번째는 상대방의 본질을 향한 사랑 정신적 차원. 진정한 사랑은 이 세 번째 층위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서 사랑받는 사람은 그 유일한 개별성 속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 사랑과 책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정신적 성장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책임과 자유를 동시에 포함한다. 상대방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보거나 이상적 이미지에 맞추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프랭클은 사랑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나아가 그가 될 수 있는 존재의 가능성까지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로고테라피란 무엇인가? 로고테라피는 그리스어 로고즈 의미에서 유래한 말로 의미를 통한 치료를 뜻한다. 로고테라피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나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간의 정신적 차원을 보완한다고 강조한다. 로고테라피의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삶에서 실현해야 할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치료자는 환자에게 의미를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소크라테스적 대화의 형태를 띠며 환자의 내면에 잠재된 능력과 의지를 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랭클이 개발한 로고테라피의 핵심 기법 중 하나는 역설적 의도이다. 이는 환자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원하거나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식은땀을 흘릴 것을 두려워하는 환자에게 오늘은 최대한 많이 땀을 흘려봐야겠다고 의도하도록 하면 얘기 불안의 악순환이 끊어진다. 불안은 그것을 두려워할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불안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불안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기법은 특히 공포증이나 강박신경증에서 효과적이다. 또 다른 로고테라피 기법은 탈반성이다. 이는 환자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자기를 관찰하는 과도한 자기반성에서 벗어나 외부의 의미와 세상을 향해 주의를 돌리도록 돕는 방법이다. 불면증 환자가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할수록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지나친 자기관찰은 오히려 원하는 상태를 방해한다. 치료자는 환자의 관심을 자기 자신이 아닌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할 의미 있는 무언가로 돌림으로써 자연스러운 회복을 이끈다. 삶의 유한성이 주는 선물. 유한성이 의미를 만든다. 즉 죽음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역설한다. 만약 삶이 무한하다면 어떤 것도 서두를 필요가 없고 어떤 가능성도 최종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순간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갖는다. 그는 삶을 모래시계로 비유한다. 모래가 빠져나갈수록 남은 모래의 무게는 더 중요해진다. 마찬가지로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의 비가역성은 책임을 낳는다. 과거의 영원성. 흥미롭게도 프랭클은 과거를 단순히 지나가 버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번 살아낸 순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과거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았던 순간들, 사랑했던 사람들, 이루었던 업적들은 이미 있었다는 방식으로 불멸한다. 이 관점은 노년이나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치료적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적더라도 이미 살아낸 삶이 가진 의미와 가치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인식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키고 남은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도록 이끈다. 인간학적 접근. 기존 정신의학의 신경증 분류를 넘어서 인간학적 관점에서 신경증을 새롭게 이해한다. 그는 신경증이 단순히 심리적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세 가지 차원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중 어디에서 기원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신체적 요인에서 기원하는 증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은 전통적 심리치료가 적합하며 정신적인 OTIC 차원의 실존적 갈등에서 오는 것은 로고테라피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구분은 환자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치료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다. 집단 신경증과 현대사회. 프랭클은 개인 환자의 신경증 외에도 현대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집단 신경증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 증상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임시적 태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를 진지하게 살지 않으려는 경향. 숙명론적 태도, 어차피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는 체념. 집단적 사고 컬렉티브 싱킹, 개인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집단 속에 자신을 녹여버리려는 경향. 광신주의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고 이념이나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려는 경향. 프랭클은 이 네 가지 증상이 모두 의미의 상실에서 비롯된 반응이며 로고테라피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인간 위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 프랭클 사상의 유산과 현재적 의미. 의사와 정신은 단순한 심리치료 교과서가 아니다. 이 책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담은 20세기 인류가 경험한 가장 참혹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지혜의 결정체이다. 로고테라피는 이후 긍정심리학, 실존주의 심리치료, 의미중심 치료 등 다양한 현대 심리치료 흐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말기 암 환자, 노인 돌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 분야에서 프랭클의 개념은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응용된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학문적 기여를 넘어 독자 개인에게 있다.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이 삶의 어느 순간 당신을 덮쳐올 때 프랭클은 말한다. 삶은 당신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 질문에 당신의 온 존재로 답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태도이다.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빅터 프랭클의 의사와 정신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안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자유도. 그러나 그는 한 가지만은 끝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프랭클은 묻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삶에게 묻기보다 삶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라고. 오늘 당신의 하루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다면 그 질문에 온 존재로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상실도, 어떤 절망도 당신이 삶에 부여하는 의미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가 아무리 작고 소박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오늘 해야 할 일,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다. 오늘 이 책을 들으신 당신의 삶 안에 반드시 그 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